지금까지 알아본 코들의 기능을 이용하면 수업 관리도 학습 분석도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태상쌤, 코들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면 어떤 수업이 가능할까요? 네, 선생님. 저는 먼저 교실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교실 오케스트레이션이 뭐죠? 교실 오케스트레이션은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성공을 위해 학습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을 다양한 리소스와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분석, 관리하고 조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교실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교사는 역동적인 수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의사결정을 통해 학습을 지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떤 걸 교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들의 화면을 모니터링 하다가 학생의 화면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불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개입해서 학습을 지원하는 것도 교실 오케스트레이션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학생들의 진행도를 보고 개별 학습에서 모두 학습으로 전환하거나 학생 전체에 대한 강의식 수업으로 학습 형태를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교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교실 오케스트레이션은 왜 중요한 걸까요? 교실 오케스트레이션은 역동적인 수업 상황에서 학생의 성취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실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와 방법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발전 덕에 교실의 모습도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술이 지원되는 교실 현장에서는 교사의 역할과 갖추어야 하는 역량도 변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앞으로 교사는 디지털 도구를 적절하게 이용할 뿐 아니라 대시보드에 나타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실 현장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역량이 중요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코들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이 잘 부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코드에도 학생 실시간 대시보드, 활동 분석과 같이 교실 수업을 조정하기 위한 좋은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설계한다면 더욱 역동적이면서 학생을 철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수업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이야기를 해볼까요? 실과 소프트웨어 수업에 코드를 활용해 볼 텐데요. 먼저 수업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복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앞차시에서 프로그래밍의 구조인 순차와 선택 구조를 코딩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특정 횟수나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반복 구조의 개념을 이해하고 반복 구조의 코딩을 실습해 봅시다. AI 코스웨어인 코드를 활용해서 수업 전 수업 설계를 통해 학습 활동 및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수업 중에는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 관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분석하며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맞춤별 학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프로그래밍 교사학습 활동은 크게 구상하기, 절차적 사고로 표현하기, 프로그래밍하기, 실행하고 점검하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수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드를 활용한 수업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드에 접속해서 오늘의 수업에 들어오세요. 실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기분이 어떤지 자신의 기분과 가까운 이모티콘을 선택해 볼까요? 수업 전 자신의 기분을 메시지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와, 오늘 우리 반 친구들의 감정이 다양하네요. 그럼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를 떠올려 볼까요? 네, 선생님. 저희는 순차 구조를 배우고 코딩으로 실습해 봤습니다. 선택 구조도 배웠고요. 저는 컴퓨터의 입력, 처리, 출력 기능을 배운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순차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순차 구조는 컴퓨터가 명령을 순서대로 실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태상이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네요. 주인공이 앞으로 걸어가는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순차 구조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실제처럼 표현하는 코딩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이동할 때마다 한쪽 다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화면이 계속해서 보여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10만큼 움직이고, 0.5초만큼은 한쪽 다리가 올라간 그림으로 바뀌고, 다시 10만큼 움직이고, 0.5초만큼은 다리가 내려간 그림으로 바뀌고, 다시 10만큼 움직인 이후, 다시 0.5초만큼은 다른 다리가 올라간 그림으로 바뀌어서 이 두 모습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번갈아서 나타나야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순차 구조로 명령을 내리면 프로그램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덧셈을 계속하는 것과 같은 구조죠. 그러면 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덧셈을 5번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5를 곱하는 것처럼 순차 구조를 5번 쓰는 것보다 5번 반복하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반복 구조의 사례로 신호등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신호등은 빨간불과 초록불이 시간차를 두고 번갈아 켜지고 꺼지고를 반복해요. 신호등처럼 일상생활 속의 반복 구조를 떠올려 보고 보드 활동에 적어 볼까요? 좋아요. 모두 잘 찾았네요. 지난 시간까지 순차 구조와 선택 구조를 공부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선택 구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명령을 선택적으로 실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구조였어요. 이번 시간에는 반복 구조의 의미를 알고 반복 구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반복 구조를 활용해서 코드C와 로보가 경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사용할 핵심 블록은 제어 블록 중 반복하기 블록입니다. 반복 구조는 대표적으로 3가지 블록을 사용해요. 몇 번 반복하기, 무한 반복하기, 까지 반복하기. 이제 보드에 들어가서 달리기 시합 프로그래밍을 기획해 봅시다. 먼저 달리기 시합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공유해 봅시다. 또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보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이번에는 절차적 사고를 활용해서 컴퓨터에게 내릴 명령을 순서대로 글로 정리해 봅시다. 절차적 사고가 잘 드러나서 컴퓨터가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의 글에 반응을 또는 피드백을 주고 싶은 친구에게는 댓글로 피드백을 제안해 봅시다. 이제 명령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을 토대로 직접 달리기 프로그래밍을 해봅시다.
이제 서로 만든 코드를 보면서 의견을 주고받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화면에 띄우면 잘한 점 또는 개선해야 할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활동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로 점검해 볼까요? 선생님, 수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수업이었는데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가 학생들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선생님. 코드에서 제공하는 기상캐스터를 통해 아이들의 접속 끊김 여부 또는 활동 정체 여부 그리고 진행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기상캐스터 대시보드를 보고 상황별로 교사가 어떤 처방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맑음이고 최고의 상태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일부 학생만 흐림인 경우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사가 이미 잘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개입할 필요가 없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개별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상황인데요. 절반 정도의 학생이 흐림 상태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끼리 짝을 지어 또래 교수로 지도하거나 교사가 활동을 멈추고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흐림 상태의 학생이 절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교사가 수업의 진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더욱 천천히 반복해서 개념을 설명하거나 학습 활동 및 과제를 쉽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진행 중인 학습 활동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일부만 다루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코들의 기상캐스터는 교사의 분석과 처방, 그리고 학생 지원을 돕는 좋은 도구네요. 네, 다만 이 기상캐스터를 해석할 때에는 유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학생들이 흐린 상태로 나타난 것이 활동이 진행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접속이 끊긴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교사가 해당 학생이 어떤 문제로, 어떤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는 최고로 나타난 경우라 할지라도 학생이 해당 활동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넘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와 함께 학생의 실제 학습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들 기상캐스터가 진행 현황을 나타내는 기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코들의 기상캐스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 현황을 나타냅니다. 먼저 접속 끊김 여부를 살펴보고 상태를 지정합니다. 접속이 끊긴 상황이 1분 이상 3분 미만으로 지속되면 약간 흐림, 3분 이상 진행되면 흐림으로 지정합니다. 만일 접속이 끊겨 있지 않다면 진행도 정체를 살펴보고 상태를 지정합니다. 진행도가 멈춘 상황이 3분 이상 5분 미만인 경우 약간 흐림으로 지정되고 5분 이상 멈춰 있다면 흐림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진행도 정체가 없다면 진행도의 평균과 비교하여 지정하는데요. 학급 평균 진행도의 150% 이상을 진행한 구성원은
최고로 나타납니다. 평균 진행도가 50% 초과 70% 이하인 학생은 약간 흐림으로, 그리고 평균 진행도의 50% 이하인 학생은 흐림으로 나타납니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코드 기상캐스터를 이용하면 교실 상황에서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